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 보디아나서 1호 법회 시간입니다. 요즘 저번 주부터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각자 뭐 집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이 본문을 보고 계실 텐데요. 요즘 참 여러 가지 시국이 좀 어수선하고 워낙 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너무 이제 만연해 있고 해서 여러분들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또 뭐 때로는 학생들도 이제 학교를 가지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부처님 가르침에 무상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무상이라는 게 영원한 건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행복이라도 영원하지 않고 고통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날씨가 그렇죠. 날씨가 더울 때는 이 더위가 언제 갈까? 이게 끝이나 날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때가 되면은 더위가 사라집니다. 추위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 추위가 언제쯤 사라질까 하는데, 이제 벌써 이제 봄이 다가옵니다. 장마철이 되면은, 지겹도록 비가 와서 언제쯤 해를 보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 장마 기간이 지나면은 또 아주 하늘이 맑은 그런, 가을이 옵니다. 마찬가지로, 요즘 어려운 시기지만은, 이런 것들도 이런 어떤 어둠의 시기가 있으면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이런 어둠이 끝나고 날이 밝는 이런 밝은 또 시간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럴 때일수록 이런 어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화한다는 걸 인식을 하고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 영원하지 않고 이것도 끝이 있다는 걸 잘 생각하면서 그렇게 좀 희망을 갖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 라이브 방송 저번 주에 저희가 경전 독송을 하고 그 다음에 명상을 하고 한 10분 쉬었다가 법문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도대체 여기는 뭔가 화면이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서 들어왔다가 나가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이번 주에는 앞에 했던 그런 독송하고 유도 명상을 빼고 바로 이제 법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해보고 또 좀 바꿀 게 있으면 또 저희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좋은 게 이 채팅창이 있네요, 그죠? 채팅창이 있어서 이런저런 내용들 쓸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얘기밖에 없네요. 근데 여기가 쭉 실시간으로 나오니까 제가 여기다가 혹시 명상에 관한 질문 같은 걸 올려주시면은, 제가 본문이 끝날 때쯤, 안 그러면 혹시나 중간에,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상에 관해서 또는 불교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요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패드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네. 첨단이죠, 그죠?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여기다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부분은 아담 브람스의 놓아버리기 248페이지입니다. 제가 1호 법회 때는 아담 브람스님의 명상 집천서인 놓아버리를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48페이지 적합한 니미따와 쓸모없는 니미따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번 주에서 이제 니미따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저번 주 본문을 들으신 분들은 니미따에 대해서 조금 아시겠지만은, 또 여기에 대해서 전혀 또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니미따라는 것 자체가 아주 독특한 개념입니다. 저번 주에 설명했지만 아주 독특한 개념입니다. 이것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명상을 통해서 마음이 굉장히 개발됐을 때, 아주 경험할 수 있는 좀 특별한 그런 어떤, 현상입니다. 내면적인 현상입니다. 저희가 저는 명상을 하죠, 그죠? 저희 지금 명상을 가르치고 있는데, 불교라는 가르침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전체가 바로 명상의 가르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불교의 가르침이 어떤 탐진치의 소멸,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소멸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얻는, 그리고 완전히 고통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행복을 얻는, 완전한 평화를 얻는 그런 어떤 길인데, 그런 기르기 위한 방법론이 사실 불교 명상입니다. 그리고 그 불교 명상에는 아주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책에서 주로 얘기하는 호흡 명상이라는 것입니다. 호흡 명상은, 그 이름 그대로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명상법입니다. 호흡을 알아차림에 의해서 마음에 있는 어떤 욕심과 썩냄과 어리석음을 점점 소멸시켜 나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 호흡 명상 같은 경우 처음에는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들숨이면 들숨인 줄 알고, 날숨이면 날숨인 줄 아는 거죠.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근데 그렇게 쭉 그냥 들숨과 날숨, 다른 생각이라면 그것을 버리고 들숨과 날숨으로 돌아와서 쭉 연속적으로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다 보면,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죠? 처음엔 잡념이 많이 일어나는데, 자꾸 이제 그런 잡념을 버리고, 그 명상 주제인 들숨과 날숨과로 자꾸 돌아오려고 하다 보면, 이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려지는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호흡을 잠시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게 됩니다. 들숨의 시작부터 끝까지, 또 날숨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면서 호흡의 전체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게.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냐면 점점 몸에 대한 인식이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명상을 할 때 눈을 감고 하거든요. 눈을 감으면서 밖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죠? 또 가만히 자선을 하거나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명상을 하다 보면 몸을 움직이지 않잖아요. 몸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자극들이 차단이 많이 되죠. 그리고 이 들숨과 날숨을 명상의 주제로 삼아서 꾸준히 알아차리다 보면 이 몸에 대한 인식이 점점 사라집니다. 5가지 감각이라고 하죠.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고, 또는 느껴지고, 맛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감과 오감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몸에 대한 인식이 사라진다고 할 수 있죠, 이제. 그러면서 쭉 사라지면서 나중에는 들숨과 날숨의 전체를 놓치지 않고 알아차릴 정도가 되면은 몸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어집니다. 자기 몸에 있다고 몸이 완전히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마지막 남은 게 어떤 감각이냐 하면 들숨과 날숨이라는 요 감각만 남게 됩니다. 자신의 의식을 수행하는 사람의 의식에는 들숨과 날숨만이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말 활을 쏘는 사람이 있다. 이럴 때 너무 몰입을 한다. 이러면은 활을 탁 쏘면 처음에는 주위 소리도 들리고 또는 몸도 느껴지고 하지만은 아주 관역에 집중하다 보면 나중에 그 관역만이 탁 보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호흡 명상을 통해서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다 보면 나중에는 이 들숨과 날숨이라는 이 감각만이 어떤 촉각으로 느껴지는 감각만이 남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그럼 우리가 마음이 또 어떻게 변하냐면은 점점 우리 마음은 고요하게 멈추게 됩니다. 이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평소에 우리가 막 여기저기 마음이 움직인단 말이죠.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밥 먹으러 갔다가 또는 뭐 내가 출근하는 직장으로 갔다가 안 그러면 내 과거 어린 시절로 갔다가 이렇게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아침에도 보면은 온갖 생각이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도 온갖 생각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근데 이 들숨과 날숨을 명상 주제로 삼으면은 그렇게 온갖 생각으로 과거로 미래로 생각으로 막 달리던 이런 마음이 멀리 도망가지 않게 됩니다. 옛날엔 저 멀리 과거로 미래로 생각으로 확 공상으로 도망갔다면은 이 들숨과 날숨이 있으면은 이게 멀리 도망가지 못하고 들숨, 날숨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멀리 도망갔던 마음이 항상 들숨과 날숨과 이렇게 머물게 되면서 처음에는 좀 이제 이 폭이 좀 크지만은 움직임의 폭이 크지만 나중에는 호흡의 전체를 알아차릴 정도가 되면은 움직임이 거의 없어집니다. 약간의 움직임 정도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점점 마음이 멈추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마음이 적게 움직이잖아요. 멈춰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덜 필요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이제 산에 갔다가 한 2시간 등산하다가, 그 다음 집에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왔다, 집에 왔다 다시 또 이제 오후에 한 5시간 등산을 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 피곤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 움직임이 많으면 많을수록 마음이 피로해집니다. 정신적 에너지가 소진이 됩니다, 이게. 근데 마음이 움직임이 거의 없어지면은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일종의 저희가 그 휴대폰 배터리를 충전하잖아요. 휴대폰 팍 쓰다 보면 계속 배터리가 닳는단 말이죠. 근데 가만히 이제 배터리를 그 충전기에 연결해 놓으면은 시간이 지나면 충전되잖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계속 끊임없는 움직임이 있으면은 정신적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이게 정신적으로. 근데 마음을 이 명상 주제를 통해서 가만히 점점 명상 주제와 함께 멈추게 되면 정신적 에너지 충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게 시간이 지나면은 그 내면에서 행복이 올라옵니다. 기쁨과 행복이 올라옵니다. 밖에서는 내가 얻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올라오는 것이죠. 내면에서. 맛있는 걸 먹어서 좋다. 좋은 옷을 입어서 좋다. 좋은 차를 타서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밖에서 어떤 내가 자극을 취하면서 얻는 즐거움이 아니라 내면의 고요, 내면의 멈춤에서 생기는 행복이 올라옵니다. 그때쯤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 평소에 하는 호흡은 이게 즐겁거나 행복하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호흡하고 있는데 특별히 관심을 두지 않을 뿐더러 그 호흡을 본다고 해도 처음에는 그렇게 즐겁거나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쯤 되면 호흡의 전체를 알아차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정적 에너지가 마음의 고요에서 정적 에너지가 충전되면서 거기서 기쁨과 행복이 점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점점 강화되면서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게 되게 즐거워집니다. 이게 기쁘고 행복해집니다. 이게. 아주 행복한 행복하게 됩니다, 이게. 근데, 이런 이 호흡을 아름다운 호흡이라고 표현합니다. beautiful breath라고 하고, 아주 행복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행복하고 아름답고 이러면 어때요? 거기 계속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아주 내가 좋아하는 친구와 만났다. 너무 만나기만 기분 좋은 친구를 만났다 하면 어떻습니까? 거기 계속 있고 싶어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호흡이 아주 즐겁고 행복하면은 자꾸 그 호흡을 지켜보고 싶고 그 상태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좋아하기 때문에 몰입이 되죠. 그죠? 이렇게 되면 아주 이제 마음이 호흡과 함께 아름다운 호흡을 지켜보면서 즐겁게 아주 호흡과 그대로 멈춰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런 상태가 좀 지속이 되면은 정신적 에너지가 더 충전이 됩니다, 이게. 충전이 되면서, 마음속에서 어떤 그 몸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사라지고 호흡마저도 사라지면서 아주 순수한 정신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호흡, 우리가 들숨과 날숨이라는 호흡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데 그 인식마저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순수한 어떤 그 오감의 세계를 벗어난 순수한 어떤 마음의 어떤 반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보통 빛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니미tta라고 합니다. 이 니미tta가 원래 뭐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뭐 표상이다 이렇게 보통 번역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순수한 마음의 어떤 반영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이게 그 빛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빛의 형태. 순수한 마음의 반영인데 빛의 형태가 됩니다. 이게. 근데 사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명상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시각적인 어떤 그 차원에서 벗어나게 되거든요. 시각적인 차원에서 벗어나는데 단지 이게 빛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순수한 마음을 빛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저번 주에도 설명했지만은.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간에 우리의 인식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 이걸 해석해야 된단 말이죠. 없던 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그중에 가장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의식에 있는 데이터 중에 가장 유사한 게 순수한 의식과 순수한 마음하고 가장 유사한 게 빛이기 때문에 빛으로서 어떻게 하면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보통 빛으로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때로는 느낌의 형태로도 경험하게 됩니다. 아주 행복한 느낌으로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느낌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사람의 인식에 따라서 순수한 어떤 마음을 그런 어떤 아주 행복한 느낌의 형태로 그게 반영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이 니미tta 같은 경우는 빛으로 나타난 니미tta가 이것을 더 개발하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게. 선정이나 깊은 산매를 개발하기에는 그 빛 니미tta를 개발하는 게 훨씬 더 편안합니다, 이게. 근데 이게 니미tta라는 게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개발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때로는 그 사람의 어떤 마음 상태나 또는 업이나 여기에 따라서 다양한 식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보통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방식이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들이 다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수한 빛이라기보다는 이미지나 영상으로서 마음속에 굉장히 뚜렷하게 이게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뭐 풍경이나 건물이나 사람이나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신기하죠, 이게 나타나면. 어쨌든 간에 마음이 좀 몰입이 되면서 정적인 충전이 되면서 딱 나타나기 때문에 되게 선명하고 확실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딱 그게 나타나니까. 근데 이게 사람은 그게 나타나면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죠? 경험해보지 않은 뭔가가 나타나면 신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혹하게 됩니다. 이게 뭐 대단한 것이다 하면서 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이러면 보면 또 이게 또 뭐가 때로는 뭐 보이는 것들이 뭔가 예지적인 것들도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뭔가 내가 내 삶에서 문제를 푸는데 뭔가 아이디어가 될 만한 것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한번 또 맞고 이러면은 더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계속 빠져드는 거죠. 이거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무당 비슷하게 무당처럼 마음속에 어떤 그 영감이나 이런 일종의 영감이죠, 이게.
근데 조금 이게 차원이 높긴 하죠, 이게. 마음을 아주 그 고요하게 개발했기 때문에 정적 에너지가 훨씬 또 좀 강한 편이기 때문에 뭔가 좀 훨씬 더 확실하고 또렷하고 때로는 뭔가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 아직까지 번뇌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번뇌를 통해서 왜곡이 많이 되거든요. 내가 갖고 있던 내면의 욕심이나 성냄이나 그런 번뇌에서 이런 이미지들도 왜곡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지도 않고 또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은 수행이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또는 오히려 퇴보해버리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어떤 마음속에 나타나는 이미지나 영상의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이게 불교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 용한 일종의 무당이나 용한 점쟁이 비슷하게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마음에 나타나는 이게 내가 뭐 전생이니 또 뭐 미래에 뭐가 나타나니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믿고 또 그렇게 자꾸 믿고 생각하다 보면은 그게 더 이제 잘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의식이라는 게. 그쪽 관심을 가지니까. 마음속에서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마음은, 개발됐던 마음은 퇴보해버립니다. 마음이 점점 명상의 과정이 우리 마음을 아주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 5가지 강한 영역이 다 느껴지다가 점점 이 강한 영역이 단순하게 사라지면서 들숨과 날숨이란 호흡만 남고 나중에는 호흡마저도 사라지고 순수한 마음의 영역이 나타나는 식으로 점점 이런 우리 마음이 단순화되어 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영상이나 이미지 마음속에 나타나는 여기 관심을 가지다 보면은 다시 이게 복잡해지는 거죠. 복잡해지니까 명상 우리 마음이 몰입됐던 마음이 확 깨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잘못 여기에 계속 관심을 가지다 보면은 현실과 괴리된 어떤 자신만의 정신 세계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뭐 귀신이 어쩌니, 천인이 어쩌니, 막 이러면서 하는데, 이제 그 사람은 약간 이런 쪽으로 마음이 개발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당과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게 나타났더라도, 이런 게 있구나 하고서 그냥 무시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의 니미따, 일종의 니미따라고 할 수 있고, 이미지니까, 이런 것들은 무시하고, 이런 게 나타났구나, 이것도 내 번뇌의 반영이구나 하고서, 다시 자신의 호흡으로 돌아가는 게 좋습니다. 다시 이런 잡다한 이미지가 나타나고 신경이 나타나도록 이런 게 있구나 하고서 다시 호흡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것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항상 관심을 두는 것은 개발되게 돼 있거든요. 관심을 안 두면 사라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들은 명상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관심을 두지 말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게 좋습니다. 결국 마음속에 나타나는 이것들이 결국은 우리 마음의 반영이거든요. 니미따라는 것도 아까 니미따가 아주 순수한 마음이다 그랬잖아요. 그 순수한 마음이 우리 명상을 통해 드러난 것이거든요. 그전에는 5가지 감각 때문에 가려 있다가 이게 사라지니까 순수한 마음이 어떻게 되면 반영이 되면 순수한 마음의 반영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거울을 보는 거와 비슷한 거죠. 내 마음을 그대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복잡하고 이런저런 풍경들, 복잡한 뭐 어떤 이미지가 나타난다 이러면 내 마음이 아직까지 단순하게 정제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그게 아주 잡다한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다 보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게 계속 아름다운 호흡을 계속 시켜보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아주 단순한 어떤 그 빛의 형태로 나타난 니미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 책에 설명해 놓은 것은 뭐냐면은
이 불꽃님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이 명상을 통해서 하다 보면은 때로는 불꽃이 팍팍 터지듯이 막 여기서 정신세계 여기서 빵빵빵빵 터지는 이런 어떤 빛의 형태가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여기도 뭐 주말 되면은 저쪽에서 불꽃놀이를 항상 하다 보니까 그런 것처럼 불꽃이 빵빵빵빵 터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결국 이게 우리 마음의 반영이잖아요. 이것도 이제 그처럼 아직까지 불안정하다는 거죠. 여기서 빵, 저기서 빵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은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불안하다는 것이죠, 이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나타났을 때는 이렇게 관심을 두지 말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게 좋습니다. 호흡으로 돌아와서 이 복잡한 어떤 그런 어떤 님이 따라 나타난 복잡한 마음 상태를 호흡을 통해서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어떤 복잡한 마음을 단순하게 만드는, 이걸 어떻게 보면 이제 단순한 어떤 마음이 모인 상태를 심일경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에카가타라고 하는데, 심일경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심일경성과 마음의 어떤 고요를 개발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설명해 놓으신 니미타는 수주부한 니미타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진짜 자세하게 설명하신 경우는 빛이 나타나는 이 수주부한 니미타도 이것도 빛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인데, 아주 순수한 빛이 번쩍하다가 그 다음에 또 사라지는 것이죠. 그 다음 다시 이제 중간에 이제 번쩍하고 사라지고, 근데 이제 길게 지속되지는 않고 한 1, 2초 정도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어떤 것을 수주와 니미타라고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보통 빛의 어떤 이제 아름다움이나 밝기나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내면의 어떤 기쁨과 행복의 반영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기쁨과 행복의 반영인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은 아주 순수한 빛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쁨과 행복은 있다고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할 수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래 지속이 되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의 어떤 고요, 멈춤이 이제 그만큼 아직 미치지 못한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럴 때는 얘기해 놓으신 게 뭐냐면, 고요하게 멈춰있는 어떤 마음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죠. 호흡으로 가기보다는 그대로 여기서 흔들림 없이 고요하게 마음을 멈춰있는 것이죠. 편안하게 이제 고요하게 그냥 그 상황에서 마음을 움직이지 말고 멈춰있다 보면은 이런 약간 수주바 니미타로 표현되는 이런 니미타가 점점 머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발전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어떤 고요함, 마음의 고요한 멈춤이 부족한 경우에 이런 니미타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고요하게 이런 어떤 일종의 이제 여기서 표현된 수주바 니미타가 나타날 때, 마음을 고요하게 멈춰있어도 이게 더 이상 개발되지 않는다 하면 다시 마찬가지로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호흡으로 돌아와서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또 호흡이 사라지고 또 더 이제 아주 순수한 어떤 밝은 안정된 니미타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니미타와 함께 하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표현하는 건 뭐냐 하면, 점니미따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나타나는 어떤 니미따는,
단순하고 아주 강력한, 그렇지만은 아주 작은 빛의 형태로 나타나는 이런 어떤 이 니미타를 표현합니다. 이것의 특징은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고 작지만은 오래 지속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래 지속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음에 지속성이 있다는 것은 마음의 어떤 고요한 멈춤은 어느 정도 됐는데 그만큼 이제 어떤 밝음이나 이게 좀 부족하다는 것은 마음의 어떤 기쁨과 행복이 좀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그럼 이렇게 이제 이 기쁨과 행복이 좀 부족할 때 이런 경우에 여기서 제시한 스킬은 뭐냐 하면 조금 아주 밝지 않은 이런 어떤 빛을 가만히 들여다본다는 것이죠. 이제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가만히 이제 아주 밝지 않은 이런 빛을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심을 가지는 것은 개발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빛을 들여다보면서 여기 이제 이 빛이 점점 개발이 되면서 이게 점점 이게 밝아지고 아름다워지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니미타를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이 어떤 빛의 어떤 중심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이게 제대로 됐다면은 빛이 점점 밝아지면서 니미타가 개발이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때도 이렇게 해서 잘 안 된다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죠. 호흡으로 돌아가서 다시 마음의 어떤 고요와 그 다음에 기쁨과 행복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설명해 놓은 니미타는 뭐냐 하면 가장 이상적인 니미타. 이상적인 니미타가 어떠냐면 선정에 들기 아주 적합한 니미타는 그러니까 아주 구름 한 점 없는 밤하늘에서 아주 밝은 보름달이 뜨듯이 탁 떠오르는 그런 니미타입니다. 이런 니미타가 가장 이상적인 그리고 선정에 들기 아주 적합한 니미타입니다. 이게 달이 뜨려면 이게 바로 떠오르진 않잖아요. 서서히 떠오르잖아요. 서서히 타면 탁 떠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떠오르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이 밤하늘에 보름달이 떠오를 때는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처럼 굉장히 밝고 아름답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니미타 같은 여기도 설명을 하지만은 아주 아름다운 빛이라도 뭐랄까 이제 아주 오묘한 어떤 이제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빛을 내뿜으면서 이렇게 이제 찬란하게 이제 탁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눈을 뗄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즐겁기 때문에 거기에서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 아름다움과 어떤 기쁨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주 완벽하게 몰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아름다움을 간직한 아주 기쁘고 행복한 이런 어떤 니미타가 나타났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잖아요. 평온하게 멈추 이렇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게 임계점을 넘게 되면은 보통은 어떤 식으로 이게 전개가 되냐면 이런 니미타 속으로 수행자가 빨려들거나 때로는 아주 아름다운 찬란한 니미타가 그 수행자를 완전히 덮어버리면서 그러면서 이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선정에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니미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순식간에 나의 에고가 거기에 블랙홀에 빠져드는 것처럼 빠져들거나 또는 이 자신의 에고를 완전히 덮어서 사라지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사실 이제 선정에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설명이 아마 이 책이 유일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하지 선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책이 없습니다. 이게.
이게 특히나 니미타나 선정효과나 이런 부분도 이렇게 세밀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그런 명상, 경전에는 원래 이게 약간 구체적인 게 잘 안 나와 있어서 그렇고, 명상서에도 사실 이런 게 없습니다. 이게 아주 그 섬세한, 아주 세밀한 설명이죠, 이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니미타를 빛내기. 니미타를 어떻게 하면은 그 선정에 들기에 적합하도록 아주 아름답고 찬란하게 만들까,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니미타 빛내기라고 표현했는데요.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니미타가 마음의 반영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거울을 보는 거와 똑같습니다. 거울에 비치는 건 뭡니까? 내가 거울을 보잖아요. 내가 거울에 비치잖아요. 마찬가지로 니미타도 내 내면이 비치는 겁니다. 비친 겁니다, 이게. 내 마음이, 비친 겁니다. 안 나와요? 예, 나옵니까? 예. 내 마음이 비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울을 보고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니미타가 나타났는데, 그게 아주 흐릿하고, 때로는 지저분하다 이러면은, 내 마음이 뭔가 흐릿한 게 있고, 내 마음이 지저분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얼굴에 내가 뭐가 묻어 있잖아요. 묻어 있으면 거울을 보면 어떻습니까? 거울을 보면 그 거울에 있는 그 얼굴에도 뭐가 묻어 있잖아요. 내 얼굴이 깨끗하면 어떻습니까? 거울 보면은, 그 거울에 보인 모습이 아주 얼굴이 깨끗하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니미타가 우리 마음의 거울이거든요, 이게. 마음의 반영이거든요. 마음의 반영이기 때문에, 이게 내 마음 속에 나타나는 그 어떤 니미타가 흐릿하고 또는 지저분하다면 내 마음에 뭔가 그 흐릿하고 지저분한 게 있습니다. 보통은 그게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일상의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막 욕심을 냈다. 또 남들한테 막 썽을 냈다. 또 안 좋은 행동을 했다. 양심에 찔리는 행동을 했다. 이러면 이제 그런 어떤 이 안 좋은 행동, 말, 생각들이 내 마음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여기도 있지만은 일상의 삶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너무 주위 사람들한테 화를 내거나 내지고 있진 않나. 또는 내 너무 이기적으로 욕심만 차리지 않았냐. 말을 너무 거칠게 하지 않았냐. 누구하고 다툼을 하지 않았냐. 이런 거 잘 살펴보는 거. 잘 살펴보면서 일종의 계율의 측면이죠. 내 계율을 내가 덕 있게 행동하고 있는가. 인격적으로 내가 잘 이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잘 비춰봐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닦아야 됩니다. 닦으면은 이게 사실 이런 거 자체가 결국은 이게 수행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일상 따로 우리가 좌선하면서 명상은 따로가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게 우리 마음의 반영이기 때문에 명상이 특히나 이제 니미타가 나타날 때는 평소에 어떤 이런 보시나 지게나 이런 덕행을 닦는 것 자체가 명상의 아주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명상을 통해서 명상을 제대로 배워서 쉽게 되려면은 평소에 자기의 어떤 마음을 잘 닦아야 됩니다. 평소에 좀 관대하고, 좀 순수하고, 좀 욕심이 적고,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잖아요. 그러면은 명상을 해서 나중에 니미타가 나타날 때 아주 순수한 니미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근데 그게 아니라 엄청 열심히 하는데 평소에 너무 욕심이 많아. 너무 이기적이야. 말도 함부로 이러면은 이게 뭔가 명상 열심히 해서 뭔가 니미타가 나타나더라도 그 니미타가 아주 아름답거나 그렇지 않은 거죠. 뭔가 결점이 있고 지저분하고 뭔가 날카롭기도 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덕행이 모든 어떤 그 수행의 바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덕 있는 삶을 평소에도 잘 좀 실천을 해야지 그 명상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일상의 삶 자체에 뭐 결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결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주 리미트가 나타날 때 좀 결점이 있는 경우도 있겠죠. 이제 아주 밝지도 않고 또는 아주 깨끗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되는 경우에는 이 리미트를 또 개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주의력을 아까도 설명했지만 주의력을 그 리미트의 중심에다가 맞추는 것이죠. 항상 중심은 좀 아름다운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이거는 뭐 리미트가 나타날 때뿐만 아니라 그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일상에서도 세상에 우리 삶을 살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것도 많죠. 그렇지만 좋은 점도 있잖아요. 그 부정적인 것 중에. 근데 부정적인 뭐 계속 그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인생이 되게 괴롭습니다. 항상 안 좋은 얘기, 안 되는 얘기, 부정적인 얘기만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삶 자체가 되게 평화롭지 못하고 괴롭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 부정 속에서 좋은 걸 찾아내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 어떤 사람이 결점 있는 사람 중에서도 거기서 그 사람한테도 이제 좋은 점을 찾아낸단 말이죠. 내가 아주 역경을 겪고 있지만 거기서도 뭔가 교훈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삶이 훨씬 더 밝고 평안하죠, 이제. 마찬가지로 이 리미트에 대해서도 리미트의 결점을 보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개발이 되거든요. 아름다움이나 선함에 관심을 가지면 그게 개발이 됩니다. 또는 추함과 또는 결점에 관심을 가지면 추함과 결점이 그게 점점 커집니다. 결국 우리가 이게 어떻게 인식하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리미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부분, 특히나 중심에 있는 이것에다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이 점점 아름다운 부분이 개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런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부분을 보면서 이게 점점 또 개발이 되고 더 아름답게 개발이 되고 또 그 중심을 보면 더 아름답게 개발이 되면서 점점 이 리미트를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리미트를 개발하는 스킬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의 태도에 사실은 우리가 이게 습관이 돼야 되는 거죠. 평소에 맨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이렇게 못합니다. 이게. 어떤 평소에 어떤 우리 삶의 태도 자체가 어떤 부정적이고 안 되는 거 그런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이 어떤 좋은 점, 어떤 결점이 아닌 장점을 보려고 하는 그런 습관을 계속 들여다 보면은 이런 리미트를 개발하는 단계에서도 그런 습관들이 저절로 튀어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아주 수행에 있어서 높은 경지인데 이런 높은 경지의 이 수행 아주 섬세한 어떤 이런 마음을 다루는 경지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필요한 어떤 결점을 보지 않고 어떤 좋은 점을 보려는 이런 어떤 정신적 태도가 이런 일상에서도 적용될 뿐만 아니라 이런 수행의 아주 깊은 경지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또 리미트를 점점 아름답게 개발을 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주 밝은 리미트, 그러니까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보름달이 떠오르듯이 그런 어떤 리미트로 개발을 하면 이게 결국은 이제 제대로 이게 명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또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안 될 때는 다시 호흡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항상 인내심을 가지는 게 제일 빠른 길이거든요.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안 되면 뭐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가서 호흡과 함께 그 마음의 어떤 고요와 평화와 행복을 그러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이게 정적 에너지가 충족이 되면은 리미트는 아름답게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나타났을 때 이래가지고 잘 안 되면은 다시 그냥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그렇게 개발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결국은 물이 차면 넘치잖아요. 마찬가지로 정치적 에너지가 점점 축적이 되고 마음의 고요와 기쁨과 행복이 축적이 되면은 결국은 이건 자연스럽게 이 개발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초부터 차근차근 마음을 개발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수행이 발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면 되겠네요. 그 니미따에 대해서 저희가 다뤄봤는데, 네. 니미따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사실 이게 좀 아주 섬세하기도 하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나름대로 그 수행의 방향성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방향성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나중에 이런 때가 됐을 때 내가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되는지도 마음속에 입력이 되거든요. 입력이 되고 또 뭐랄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너무 게으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 꾸준히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어떤 나름의 이제 또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도움이 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누가 해주셨는데요. 채팅에 나타난 건가 이게? 제가 못 봤네. 네. 여기 나타난구나. 예. 여기 채팅에 첫 질문을 올리셨네. 용기 있는 분입니다. 도다다님 질문해 주셨는데요. 집에서 명상할 때 스님 음성을 들으면서 명상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그냥 하는 것이 좋은지요. 이게 아마 유도 명상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유도 명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저희가 그 보디아나소는 명상TV 그 채널에 보면은 유도 명상이라고 이런 그 동영상들이 써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20분, 30분, 10분, 1시간 이렇게 유도 명상이 있는데 그 유도 명상은 쭉 명상에 들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죠. 과거와 미래부터 버리고 긴장을 풀고 이렇게 하면서 이 명상을 하도록 이런 멘트를 하면서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되게 도움이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명상이 익숙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면 되는데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혼자서는 잡념이나 이런 걸 떨쳐내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유도 명상을 들으면서 명상을 하면 훨씬 수월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명상에 드는 어떤 길을 쭉 얘기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가만히 있다 보면은 거기 따라가다 보면은 마음이 아주 고요하고 평안해지고 어느 정도 명상에 들 수 있는 이런 상태에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도 명상 같은 거 들으면서 하셔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보면은 이게 뭐 듣는 게 좀 방해가 된다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혼자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건 또 뭐냐면 항상 이런 명상에 관한 법문이나 또는 경전이나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럼 도반하고 법담을 하거나 왜냐하면 사실 밖에서 우리가 살면서 살아갈 때는 전부 명상하고 반대되는 그런 어떤 환경에 놓입니다. 가정에 있으나 직장에 가나 이런 마음을 탐진치를 버리고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이런 거하고는 반대가 되는 활동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물들기가 쉬워요. 물들기가 쉽기 때문에 이 명상을 하려고 해도 그 물든 마음 때문에 물든 마음을 빼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서 직장에 가는 분 같으면은 직장 다 끝내고 집에 가서 명상하려고 앉았는데 이게 밖에 일들이 확 떠오르면서 이 명상이 잘 안 될 때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도 지금 일요일 날 유튜브 라이브를 하잖아요. 유튜브 라이브를 하면은 꼭 이제 찾아서 듣고, 그리고 본문이 있으면 듣고, 또 경전도 가끔씩 보고, 또 명상을 한 도반하고, 그리고 이런 법담도 나누고, 이러면서 내가 이 명상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부처님 가르치면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좋은 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좋은 물을 자꾸 들이다 보면은 명상을 할 때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내가 좋은 물, 명상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물을 들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쉽거든요. 물을 뺄 필요가 안 좋은 물을 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향산 종이에서 향내가 나고, 생선을 산 종이에서 비린내 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런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자꾸 듣고, 공부도 하고, 경전도 읽고, 법담도 나눠야지 그 법의 향기가 자기 마음에 스며들거든요. 그래야지 명상이 쉬워집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명상의 한 요소입니다, 이게. 법을 듣고, 배우고 이것도 명상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되면은 내가 좌선을 하면서 하는 명상도 아주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어떤 법의 향기가 스며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현정 가베쌤 이라는 분이 있네요. 이분이 이제 가베가 커피잖아요, 그죠? 커피 바리스타신가 모르겠네. 근데 여기서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명상을 하다가 잠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스님께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명상을 하다가 때로는 이게 잠이 오는 게 좋을 수가 있습니다. 몸이 필요하다면은 앉아서 조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일단은 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히 자줘야 됩니다. 충분히 자주고 좀 졸면서 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졸릴 때 이 졸음을 억지로 막 쫓아내려고 싸우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물론 그냥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아직 깨어나지 않아서 졸리거나 또는 습관적으로 졸거나 이런 경우에는 밖에 나가서 찬바람도 쐬고 또 세수도 하고 또는 손도 비비고 얼굴도 안 비비고 이러면 좋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사실은 피곤하다면 조금 조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졸음과 싸울 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졸음과 싸우면 어떻게 되냐면 이 졸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수행하는 사람한테 되게 이게 약간 적과 같은 것이거든요. 내가 왜 졸리지? 수행하면 잠시 돌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졸음에 뭔가 이제 촬영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끊겼네요. 그죠? 끊겼는데, 이 음성을 받아들이는 수신기 배터리가 사망을 하셔가지고, 네, 지금 음성이 안 들렸네요.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연결했습니다. 볼륨 낮춰주세요. 볼륨, 네. 아까 질문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덕행을 개발해서 저희가 니미타를 이제 아주 개발할 수 있는
개발할 수도 있고 또 명상을 개발할 수도 있지만은 명상을 통해서 덕행을 개발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서 하셨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 가능하죠. 명상하는 과정 자체가 탐진치를 소멸시키는 과정이고 명상을 통해서 아주 거친 번뇌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게 개발이 되죠. 개발이 되고 또 명상을 하면 사람 마음이 굉장히 평화롭고 행복해지기 때문에 어떤 주위 사람들한테 아주 평화롭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일단 본인이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 편안하게 대해 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둘 다 개발이 돼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이 덕행을 개발하는 과정도 필요한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지 명상도 훨씬 수월하게 됩니다. 그거 없이 그런 이해 없이 그냥 명상 주제만 가지고 주구장창 잡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장애에 많이 부딪힙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개정의 사막에 대한 그걸 좀 더 풀면 팔정도죠. 팔정도에 대한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것들 동시에 잘 닦아 나가야지 명상이 아주 스무드하게 잘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좀 이게 이 촬영상에 조금 문제는 있었지만은 오늘은 두 번째니까 이 정도면 잘한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아까 법문했지만 부정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정상적으로 방송했던 1시간 정도를 생각하면 아주 편안하게 오늘 법회 잘 마친 것 같습니다. 다들 한 주 동안 평화롭게 명상 잘 하시고 항상 건강하고 평화로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